안녕하세요. 하프 연구생 사이버 원트랙 이준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니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니핑이란 일단 스니퍼의 사전적 의미는 코를 킁킁거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스니핑은 공격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충분하기 때문에 수동적 공격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스니핑의 개념은 일단 도청과 엿듣기가 가능한 것을 스니핑이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그리고 좀 더 딥하게 들어가면 전화선이나 UTP에 태핑을 해서 전기 신호를 분석하여 정보를 찾아내는 것을 의미하고요. 전기 신호를 템페스트 장비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스니핑이란 네트워크상에서 데이터를 가로채어 보는 것을 의미를 하고, 이거는 이제 데이터가 네트워크를 통과할 때 그 내용을 복사하거나 기록하여 정보를 탈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니핑은 주로 네트워크 보안을 침해하는 데 사용되며 공격자가 정보를 얻거나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니핑은 해커, 즉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공격자가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시하고 정보를 훔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스니핑의 공격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상적인 네트워크 필터링은 네트워크 카드에 인식된 데이터 링크 계층과 네트워크 계층의 정보가 자신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 패킷은 무시를 합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필터링 해제 상태의 예시를 보면 스니핑을 수행한 공격자는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어야 하므로 필터링은 방해물일 뿐이고, 그리고 프로미스큐어스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데이터 링크 계층과 네트워크 계층의 필터링을 해제해 랜카드나 스니핑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프로미스큐어스 모드 상태에서는 맥 주소와 IP 주소에 관계없이 모든 패킷을 스니퍼에게 넘겨줍니다. 네, 좀 더 딥하게 프로미스큐어스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맥 주소와 IP 주소에 관계없이 모든 패킷을 스니퍼에게 넘겨주는 것을 의미하고, 리눅스나 유닉스 등의 OS에서는 랜카드에 대한 모드 설정이 가능합니다. 윈도우에서는 스니핑을 위한 드라이버를 따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스니핑을 하려면 좋은 랜카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맥 주소의 고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버퍼의 크기가 커서 많은 프레이 그리고 패킷의 저장이 가능하려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연산을 위한 처리 장치 유무에 따라서 스니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니핑하려면 좋은 랜카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바이패스 모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패킷에 대한 분석까지 하드웨어로 구현되어 있는 랜카드를 의미하고요. 기가바이트 단위인 백본망에서 스니핑을 하기 위한 장비로 고가에 해당됩니다. 네, 다음으로 스니핑에 활용되는 다양한 도구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TCP 덤프가 있고요. 이거는 리눅스에서 가장 기본이 되지만 가장은 아니지만 강력한 스니핑 툴입니다. 아래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명령줄 인터페이스를 통해 네트워크 트래픽을 캡처하는 도구이고요. 처음에는 네트워크 관리를 위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관리자 느낌이 강하고, TCP 덤프로 획득한 증거 자료는 번역 효력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프레그 라우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스니핑을 보조해 놓은 툴로 받은 패킷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스니핑을 하거나 세션을 가로챘을 때 공격자에게 온 패킷을 정상적으로 전달하려면 패킷 릴레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디스니프가 있습니다. 이거는 스니핑을 위한 다양한 툴이 패키지처럼 만들어진 것이고요. 한국계 미국인으로 해커이자 정보보호 기술 전문가인 미국 미시건 대학교의 송덕준 교수가 개발을 했다고 하고, 알트보어와 함께 대표적인 스니핑 툴로 알려져 있습니다. 암호화된 계정과 패스워드까지 읽어낼 수 있는 게 디스니프라는 툴이고요. 이 디스니프가 읽어낼 수 있는 패킷은 아래 대표적으로 여러 개 있지만 FTP, 텔넷, HTTP, 팝 등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스위칭 환경에서의 스니핑인데요. 스위치는 각 장비의 맥 주소를 확인하여 포트에 할당을 하고, 자신에게 향하지 않은 패킷 외에는 받아볼 수 없어서 스니핑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스위치가 스니핑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장비는 결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저지하는 치명적인 장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알아야 되는 개념이 ARP 리다이렉트와 ARP 스푸핑입니다. 먼저 ARP 리다이렉트는 공격자가 자신을 라우터라고 속이는 것을 의미하고요. 기본적으로 2계층 공격으로 랜에서 공격을 합니다. 공격자 자신은 원래 라우터의 맥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하며 받은 모든 패킷은 다시 라우터로 릴레이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ARP 스푸핑은 호스트 대 호스트 공격으로 ARP 리다이렉트는 랜의 모든 호스트 대 라우터라는 점 외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ICMP 리다이렉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공격 대상에게 패킷을 보낸 후 라우터 A에 밑에 사진에 보시면 라우터 A가 있습니다. 라우터 A에 다시 릴레이 시켜 스니핑을 합니다. 상계층에서는 패킷을 주고받기 때문에 랜이 아니더라도 공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OS에서 ICMP 리다이렉트를 기본적으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이 스위치 제밍입니다. 이거는 스위치를 직접 공격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맥 테이블을 위한 캐시 공간에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일부 고가의 스위치는 맥 테이블의 캐시와 연상장치가 사용하는 캐시가 독립적으로 나뉘어져 있어 스위치 제밍 공격이 통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스위치 포트 애널리저이라는 거의 약자인 스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각 포트에 전송되는 데이터를 미러링하는 포트에도 똑같이 보내주는 포트 미러링을 이용한 것입니다. 주로 IDS를 설치할 때 많이 사용하고요. 스팬은 주로 시스코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다른 밴더에서는 포트 로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스팬과 같이 알아야 되는 용어인 태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스팬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이거를 보완한 것이 태핑인데요.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스팬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온 게 태핑입니다. 허브와 같이 포트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장비고요. 스플리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스니핑 대응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능동적인 대응책과 수동적인 대응책이 있는데요. 먼저 능동적인 대응책은 스니퍼 탐지를 활용한 대응책입니다. 첫 번째로 핑을 이용한 탐지입니다. 의심이 가는 호스트에게 핑을 보낼 때 네트워크에 존재하지 않는 맥 주소를 위장하여 보내는 것을 의미하고, 만약 ICMP 에코 리플라이를 받으면 해당 호스트가 스니핑을 하고 있다고 간주합니다. 두 번째는 ARP를 이용한 탐지입니다. 위조된 ARP 리퀘스트를 스니퍼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시스템에 보냅니다. 만약 대상 시스템이 응답으로 ARP 리스폰스를 보내면 이를 통해 프로미스큐어스 모드로 동작 중인 스니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메인 네임 서버의 약자인 DNS를 이용한 탐지입니다. 이거는 테스트 대상 네트워크로 핑 스왑을 보내고 들어오는 인버스 DNS 룩업을 감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스니핑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스니핑한 시스템의 IP 주소를 보여주지 않고 도메인 네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인버스 DNS 룩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DNS 트래픽을 감시하여 스니퍼를 탐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원격 또는 로컬 네트워크에서 모두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원격에서 테스트 대상 네트워크로 핑 스왑을 보내고 들어오는 인버스 DNS 룩업을 감시하여 스니퍼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로컬에서 할 경우는 위조된 IP 주소로 IP 데이터그램을 보내고 이에 대한 DNS 룩업이 있는지 감시하여 스니퍼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유인을 이용한 탐지입니다. 이거는 가짜 계정과 패스워드를 뿌려 공격자가 이 가짜 정보로 접속을 시도하면 접속을 시도하는 시스템을 탐지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다음으로는 ARP 와치를 이용한 탐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초기에 맥 주소와 IP 주소의 매칭 값을 저장하고 ARP 트래픽을 모니터링하여 이를 변하게 하는 패킷이 탐지되면 관리자에게 메일로 알려줍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동적인 대응책이 있는데요. 이거는 암호화를 활용한 기법이고, 첫 번째는 Secure Socket Layer인 SSL이 있습니다. 이거는 암호화된 웹서핑을 가능하게 하고,
40비트, 128비트, 256비트 암호화를 사용하고 현재 우리나라 금융거래 사이트의 대부분은 128비트 암호화 방법을 사용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PGP, PEM, S-MIN이 있습니다. 이 세 개 모두 이메일을 전송할 때 사용하는 암호화 방법이고요. PGP는 내용을 암호하는 데에 IDA 그리고 IDA 키와 전자서명을 암호하는 데에 RSA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기본적으로 웹 오브 트러스트 개념을 사용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PEM이 있습니다. PEM은 공개키 암호화 표준을 따르고 CA에서 키를 관리 데이터 암호화에는 DSED 그리고 키를 위한 암호화 알고리즘에는 RSA 그리고 전자인증을 위한 해시 함수에는 MD2, MD5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MIME 이거는 이메일 표준인 마임 형식의 암호화 서비스만을 추가한 것으로 PKCS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디지털 인증의 X.509를 사용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Secure Shell에 해당되는 SSH입니다. 이거는 텔넷과 같은 서비스 암호화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고 오픈 SSL 라이브러리가 SSH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SSH를 이용한 암호화 프로토콜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텔넷보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Virtual Private Network에 해당되는 VPN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 회선을 여러 회사가 공유하여 비용을 절감하려는 목적으로 개발되었고 암호화된 트래픽을 제공하며 VPN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해킹을 당할 경우 암호화되기 이전의 데이터가 스니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트워크 보안에서 중요한 개념인 스니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네, 다음 세미나에서는 스푸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